한반도를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전망대 초점입니다. 유난히 춥다는 올겨울, 이 전기 부족 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이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끊어진다고 하죠. 북한의 전력난 실태, 오승은 아나운서가 짚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밤에 한반도를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전국이 고르게 빛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이렇게 점처럼 빛나는 평양을 제외하고는 지도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대체 전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주민들의 삶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발전 가능한 설비 용량을 모두 합치면 705만 킬로와트, 남한의 10%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은 이보다도 적어 남한의 5%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 인천시의 전력 소비량이 한 210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발전량이 인천시 전력 소비량 그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전력 손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소비하는 전력은 인천시보다 좀 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의주 송배전소에서 일하다 탈북한 김철구 씨. 전기 부족에 시달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작전을 다 했는데 아유 저 깜깜해요. 단동시는 대낮꽃이 환한데 신의주는 뭐저 까매고 아야 집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인지 소구 방둥이라고 이제 방둥불이 다 이제 집집마다 다 만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경유를 사서 넣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아이들은 그거 불 붙여놓고 숙제 공부도 하고 뭐 어른들은 뭐 그런 거 저 밥 먹고 저 자는 일밖에 없고 기름도 아까워서 야 빨리 끄고 자자 그러죠. 전력량 자체도 부족한 데다 공공기관과 외국인용 건물에 우선 공급되다 보니 주민들은 더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들어가는 전기, 호텔은 호텔 들어가는 전기가 부하 걸려서 차단기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 끊기면 그 단기간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제 선로공들이 전공들이 가서 이제 부하 많이 걸리는 주민세대 변압기들을 차단기를 다 끄고 달러기라 이러는데 달러기를 다 끄고 이제 끈을 딱 묶어놔요. 묶어놓고 이제 그렇게 단기간만 전기를 보장해 주죠. 산업 현장에서도 전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생산 중에 기계가 멈추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인데 공장을 돌리기 위해 나온 궁여지책이 교차 생산. 한꺼번에 모든 공장을 가동시킬 전력이 없어서 순서를 정해놓고 공장에 교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자기 순서가 아닐 때 기계를 돌리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기도 한다. 변전소에서 앉아서 군무원들이 이제 계기판을 보게 되면 이 초과가 되는 거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력 감독원들이 있어요. 감독원들이 가서 그 공장에 딱 가서 전기를 쓰는 거를 발견했을 때에는 거기다 딱지를 딱 붙이게 되면 1개월 동안 전기를 못 쓰면서 그 공장 하루 생산품이 다 벌금으로 나간다 보면 돼요.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멈추고 이는 또다시 경제난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장 설비나 이런 것의 가동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난을 다시 일으키고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해방 직후 남아도는 전기를 남한에 보낼 정도이던 북한. 왜 이런 전력난을 겪게 된 걸까? 경제난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은 중단되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개보수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있는 발전소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모다 설비가 너무 낡던가. 그래서 이제 모다가 멎는 거 많아요. 6대에 돌린다, 6대가 있다 하면 3개가 망가동으로 돌아간다 보면 돼요.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를 돌린 석탄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전기가 없어 석탄을 생산하지 못하면 또다시 화력발전소가 멈추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수력발전이 타격을 입는데 북한은 수력의 비중이 높아 전력난이 더 심각해진다. 전기가 장마철에는 그래도 조금 난데
이제 겨울철에는 그저 24시간 불 못 번다 했는데. 그리고 낡은 송배전 시설 때문에 도중에 손실되는 전기가 많은 것도 북한의 전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예, 북한의 전력 손실률이 한 20-3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력 손실이 큰 거는 뭐 가장 큰 원인이 송배전망이 이제 너무 낡고 노후돼 갖고 누수되는 전력이 좀 많아서.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전기 부족.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절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 와트의 전력이라도 극력 아껴 씀으로써 강성대구 건설에 이바지하자. 1와트의 전기도 아껴 쓰자는 전기 절약 캠페인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전등은 절전형으로 모두 교체하고 카드식 전력계도 등장했다. 미리 구매해 카드에 충전한 전력만큼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전 정책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걸 내놓고는 말을 못해도 주지도 않는 전기 전략은 무슨 전략이야. 전략일 거 있어야 전략을 하지. 이제 이렇게 많이 말해요. 수십 년간 전력난을 겪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퍼져가고 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구입해 텔레비전을 켜고 전등을 밝히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이 소형 발전기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풍력발전소라는 거 이제 옥상에다가 이제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치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기기 돌려 정도는 안 되고 이제 40와트짜리 전동알이나 전기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절전만을 강조하고 주민들은 자구책을 찾아 불편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소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 뒤로 보이는 희천발전소인데요.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해 평양과 자강도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력 생산과 확보를 위해서 분주한 북한의 움직임 정리했습니다. 지난 8월 김정일 위원장은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았다. 8월 30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청천강 상류에 건설되는 희천발전소는 발전 용량 30만 킬로와트급의 수력발전소. 북한에서 최근 20년간 건설된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되면 평양 지역에 우선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제 평양으로 많이 가고 주로 이제 평양에 이제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평양 주변에 있는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가동시키는데 제일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양한 규모의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송강 청년 2호 발전소 건설이 기한 전에 완공된 데 이어 조선중앙TV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예성강 청년 2호 발전소, 금야강 군민발전소, 백두산 선군 청년 발전소 등을 준공했다. 이런 대규모 발전소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는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또 북한에는 이제 중소규모 수력발전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의 강이나 하천 같은 데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기술도 부족하고 또 설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지원받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나선 특구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고 나선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북한 최대 발전소인 수풍발전소. 최근 중국은 수풍발전소 개선 공사를 마치고 관리권을 북한에 넘겼다. 오중 수력발전 리삽의 공동 합의에 따라 진행된 수풍발전소 온재수문 개조 공사가 완공돼서
그동안 중국과 북한이 절반씩 나눠 쓰던 수풍발전소 전기를 앞으로는 북한이 전량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시베리아의 풍부한 전력 자원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강성국가 건설을 공언한 북한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전력 확보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 절대량의 부족과 낮은 품질, 평양 집중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